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 센터 시몬 소장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면담을 하다 보면 글쓰기 지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쓴 글을 바탕으로 글의 글쓰기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글쓰기 지도를 받은 학생의 글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 그걸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글에서 위에 있는 글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읽은 글이고요. 아래 글이 위 글을 읽고 요약한 글입니다. 이 답안을 작성한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6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요.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직접 한번 두 글을 읽어보시고요. 이 요약이 잘 된 요약인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면 이 글을 이렇게 요약하겠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는 글쓰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글쓰기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짧은 글을 요약하는 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푸는 편인데요.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실제로 자기 글이 잘된 요약인지 아닌지를 해설을 들으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이런 식으로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결론 문장이 있는가 없는가, 즉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들어있는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맨 앞에 썼는가, 사실 이제 두 갈씩 구성을 했는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집요하게 두 갈씩 구성으로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술형 답안 쓸 때는 대체로 모든 답안이 두 갈씩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결론을 맨 앞에 두는 두 갈씩을 연습을 하면 나중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결론의 위치를 옮기면서 구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결론을 앞에 쓰는 두 갈씩을 연습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이 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읽을 때는 이제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제 언어입니다. 이 글은 언어에 관한 글이고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다. 이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답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타타라고 부르겠다고 정하고 사람들에게 타타 좀 빌려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문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학생이 지우개라든가 타타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틀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타타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 정도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일단은 이 단어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학생 글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1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다. 자, 약속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1점. 그리고 만약 단어를 이상하게 부르면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해, 의사소통, 개인,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없다, 사회 구성원,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왔죠. 하지만 그냥 좀 봐준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연결해서 1점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부르면 이 부분을 마음대로 바꾸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점수를 주진 않지만 대체로 이제 4점 정도를 획득을 했죠. 아주 짜게 준다면 이건 2점짜리 답안입니다. 단어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문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얻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먼저 나왔는가, 두 갈식으로 되어 있는가? 두 갈식이 아니죠. 결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4점짜리 답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 구성원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다음에 약속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이해,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와 있었다면 7점에서 8점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쓴 답안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정말 잘 요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요약을 할까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요약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문과 자기가 쓴 글을 비교해서 고치는 거죠. 그 고치는 과정을 주중에 계속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올린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드백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학생이 이제 과제를 제출한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총 2차에 걸쳐서 과제를 제출했는데요. 첫 번째 답안에서 학생이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이제 아까보다 추가됐죠. 그리고 왜냐하면 때문이다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결론과 이유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발전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쓸 때 의사소통을 위해 맺은 약속이다 라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넣으라고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뭐까지 지도를 해야 되냐면요.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개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마음대로를 바꾸면은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맺은 약속이다 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맺은 약속을 더 줄이면 의사소통을 위해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라는 식으로 개념어를 더 압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우 짧은 글이지만 한 편의 글을 지도한다는 것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과제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글은 읽지 않아도 적어도 자기 자식이 쓴 글은 좀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주중에 피드백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녀가 쓴 글을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읽고 쓰고 있는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종 학생들이 쓴 글을 이렇게 지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